위치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막 입 이렇게 삐뚤어지고 막 이렇게 삐뚤어지고 난리가 나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보톡스에 대해서 영상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보톡스를 하고 나서 저희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 봤더니 지난달에 보톡스를 맞았는데 제 눈썹이 앵그리버드가 됐어요. 그러면서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저한테 직접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눈썹이 어떻게 되냐면 앞쪽은 가만히 있는데 여기 바깥쪽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을 이렇게 뜨는데 여기 바깥쪽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되게 슬퍼하면서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은 사실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는 있는데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마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마가 있으면 눈썹에서부터 이마까지 근육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이 근육에다가 저희가 보톡스를 놓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마 주름을 한번 져보시게 되면 가운데 쪽에 주름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톡스 약을 놓을 때 가운데 쪽에 이제 보톡스 양이 좀 많이 들어가고 바깥쪽이 좀 약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톡스의 효과는 근육을 약화시키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쪽은 많이 약화가 돼서 안 올라가는 거죠. 근데 바깥쪽은 약화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앵그리버드라고도 하고 사무라이 눈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상황. 그래서 요거는 해결책이 뭐겠어요? 당연히 바깥쪽도 약화시키면 돼요. 요 눈썹 바로 산 있는데 요 위치에다가 한 포인트씩만 보톡스를 더 놓으면 얘가 안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고민이신 분들은 받으셨던 병원에 연락하시고 한번 가시면 리터치 개념으로 한 번씩만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눈썹 바로 위에 여기다가 이제 보톡스를 좀 많이 놓게 되신 분들, 여기에 이제 굵은 주름이 있는 분들은 사실 거기를 피해서 놓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기다 절대 안 나요. 눈썹에서부터 한 2cm 정도까지는 아예 안 놔버리고 최대한 이 주름이 없어지도록 가깝게는 놔드리되 이 주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을 비워주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 아예 허락을 받고 좀 가까이 최대한 놓되 눈썹에 영향 안 미치게 놓는데요. 네, 여기다가 너무 가까이 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눈썹이랑 눈꺼풀이 통째로 이렇게 내려와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슬퍼하면서 이제 오시는데 제가 그거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보톡스가 효과가 빠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주파를 이제 막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주파를 하면 이제 그나마 좀 빨리 빠지면서 보톡스의 효과가 최대한 빨리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진짜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 포인트 더 있어요. 어디냐면 눈 바로 밑에. 눈 밑 주름을 고민이 돼가지고 눈 밑 주름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받고 싶어요 라고 하고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저는 거기 절대 안 놔드려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의 움직임을 약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약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안 웃어지는 거예요. 입만 웃고 눈은 하나도 안 웃는 되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 입만 웃어버리는 이렇게 어색한 표정을 짓게 만들어 버리는 그 부위가 바로 눈 밑이에요. 그래서 저는 눈 밑은 절대 안 놔드리고요. 눈 가쪽 있잖아요. 눈 가쪽은 갈매기 주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눈 가쪽으로 이렇게 한 3개 정도 이렇게 라인이 생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분들은 되게 편안하게 눈가 보톡스 맞으시면 됩니다. 눈 밑에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어요. 한 군데만 더 말할게요. 한 군데 더 있는데 거기 어디냐면 우리 좀 이제 뭐 젊은 분들이야 전혀 상관없는데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잔주름들이 세로주름들이 오 했을 때 세로주름들이 막 생기거든요. 근데 이 세로주름 때문에 보톡스 놔주세요 저한테 그래요. 근데 저는 절대 안 돼요 라고 말하거든요. 왜냐, 우리가 이 표정 짓고 말하고 웃고 할 때 이 근육을 엄청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입 주변 근육을. 근데 여기다가 보톡스를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표정이 어색한 것뿐만 아니고 뭐 이 양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달라지거나 뭐 위치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막 입 이렇게 삐뚤어지고 막 이렇게 삐뚤어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입 주변은 절대 보톡스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항상 추천드리는 게 스킨보톡스, 더마톡신이라고 많이들 하죠. 이 스킨보톡스, 더마톡신은 딴 게 아니고요. 보톡스가 식염수를 넣어가지고 희석해 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이 희석해 놓은 거를 더 희석시킨 거예요.
그래서 보톡스의 효과를 더 약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약화시킨 더마톡신 스킨 보톡스는 그나마 입 주변에 놔도 근육의 움직임에 영향을 덜 줍니다. 그래서 입 주변에 놨을 때 크게 문제가 없이 이 오주름만 살짝 좀 펴지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요 오주름 요거 보톡스로 놔달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주름이랑 눈밑 그리고 여기 이마 여기 눈썹 바로 위에 이 부위는 웬만하면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 하나만 더 하자면, 턱 보톡스를 할 때 턱 보톡스를 그냥 편안하게 놔도 되시는 분들은, 턱 라인이 이제 이미 충분히 예쁘고 얼굴에 살이 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앙 깨물었을 때 생기는 근육들이 좀 튀어나온다 할 때 언제든지 턱 보톡스 편하게 맞으셔도 되는데요. 다만 노화는 아니지만 얼굴에 살이 없는 분들이 보통 보면은 여기 광대 바로 밑에가 이렇게 쑥 꺼지면서 턱 근육이 이렇게 살짝 내려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면은 여기가 이제 네모가 돼가지고 그게 근육 때문이구나 라고 좀 착각을 하시고 이제 턱 보톡스를 세게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노화 때문에 살짝 처진 경우에는 이 턱 보톡스에 의해서 근육이 쑥 들어가게 되면 더 처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더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리프팅이나 탄력 쪽을 먼저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턱 보톡스를 고려를 해주세요. 그리고 처지진 않았으나 옆볼 들어가신 분들, 살이 없어서 그런 분들은 턱 보톡스를 놓게 되면 이 위에까지 더 꺼져서 여기가 쑥 전체적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이제 그 시술하시는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경우에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선생님들이 밑에 쪽 그리고 바깥쪽으로 여기 이 끝에 있는 근육만 살짝 건드리는 느낌으로 놓게 될 겁니다. 그렇게 놓게 되면은 이 꺼진 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쑥 들어가는 그런 효과는 그래도 적어도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톡스를 조심해야 되는 부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부위는 웬만하면 보톡스로 놓지 않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